자, 직선의 방정식을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 고민이 매우 많은데 일단 진행을 좀 해볼게.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주어졌는데, 그럼 아까 이제 개념 설명을 조금 생각해 보면 결국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 방정식의 해를 좌표 평면에 일일이 찍었더니 직선이 되더라 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중2 맞겠지? 뭘 배웠지? 1차 함수란 걸 배웠지. 1차 함수. 근데 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직선의 형태가 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y는 뭐 ax 더하기 b꼴로 주어졌다고 하자. 보통은 mx 더하기 n을 좀 더 많이 쓰니까 우리도 그렇게 씁시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그냥 합시다. 어쨌든 이렇게 더 많이 써. 오케이? 자, 이때 이게 결국은 얘를 내가 한쪽으로 모으게 되면 mx-y 더하기 n은 0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x와 y에 대한 1차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1차식 꼴은 항상 직선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요거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하에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야, 기울기.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야.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 이거는 뭐냐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거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프 그 두 점이 주어져서 a라는 점이 x1, y1이고 b라는 점이 x2, y2래. 그때 선분의 AB의 기울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a점이고 여기 b점일 때 요 AB의 기울기를 정의하기를, 방금 선생님 뭐라 그랬지? 정한 거야. 받아들이는 거지. 왜 정했는지는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받아들이는 게 기본값이야. 이렇게 정의했어. x좌표 차이분의 y좌표 차이를 쓰는데 항상 같은 점에서 빼야 돼. 그러니까 b의 x좌표는 x2에서 뺐다면 y2에서 빼야 되는 거고, 만약 a의 x좌표인 x1에서 x2를 뺐다면 같은 방식으로 y1에서 y2를 뺀 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증가량은 약간 그냥 관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줘. 자, 기울어진 정도가 사실 기울기잖아, 맞지? 그걸 저렇게 나타나기로 정의했고, 사실 이제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는 않은 계산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생겨?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거든. 이 친구는 x축에 평하게, 이 친구는 이제 y축에 평하게 그렸다고 생각해줘. 그때 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게 되면 요 기울기는 뭐랑 같으냐면 항상 저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 탄젠트 세타와 같아. 왜?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맞지? 결국 이제 이 길이 보는 이 길이가 기울기니까 이제 탄젠트 세타와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니까 기울기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걸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직선이 정해지기 위한 조건이 뭐냐? 사실 뭐 결정이라고 할 땐 두 가지를 만족하면 되거든. 존재성과 유일성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이 일단 있어야 돼. 오케이? 두 번째로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이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결정되었다라는 표현을 수학에서 쓰거든. 특히 도형에서. 요거는 조금 중요한 용어긴 합니다. 자,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럼 결정 조건이 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점이야. 두 점이 주어지게 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는. 이렇게 주어지면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 하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죠. 또 다른 친구가 없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결정되었다. 또 두 번째는 한 점과 기울기 혹은 방향이 주어지더라도, 이를테면 이 점이 주어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직선을 구하래. 그러면 그 직선은 저 점을 지나면서 저 방향의 직선 이거 하나밖에 없겠지. 즉 직선이 결정되었다. 그 말은 이 직선을 내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유일하게 표현될 거다. 이걸 나타내는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가 1차 함수를 이미 배웠고 그걸 베이스로 좀 진행을 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1번보다는 2번을 먼저 하긴 할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요 점을 우리가 x1, y1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이때 기울기를 뭐 m이라고 하지 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는 거였지 지금? 방정식을 찾는 거야. 방정식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해가 중요하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가 존재해. 그러니까 직선 위의 모든 점을 대표하는 거야. 사실 근데 우리가 잠깐 예를 들어보면 x가 2보다 크다라고 쓰게 되면 이 x는 몇 개쯤 되지? 한 3개? 한 10,000개? 아니야. 무한히 많아. 그 모든 값을 대표하는 게 저 x라는 값인 거야. x라는 문자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가 여러 개의 값을 혹은 무한 개의 값을 대표하는 일은 이미 우리가 많이 겪어왔어. 알았지? 그러니까 나는 이때 이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잡고 이 x, y는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의 좌표를 대표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어차피 우리 아까 이제 두 문자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 모든 값을 대표하는 게 이 x, y인 거야. 그럼 이 P라는 점은 뭘 만족해야 되지? 내가 저 녹색 점을 A점이라고 하게 되면 A와 P를 이은 기울기는 항상 얼마여야 돼? M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우리가 그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식으로 쓰게 되면 M은 x-x1 분의 y-y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x는 x1이 아닐 때라는 단서가 붙긴 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얘를 식을 정리하게 되면 약간만 요렇게 할게. 는 m 곱하기 x-x1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얘는 이제 x, y 된 몇 차식이 된 거야? 1차식이 된 거지. 정확히는 1차 방정식이 된 거지. 그리고 이 방정식의 x, y를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요 직선 위에 어떤 점들의 좌표를 저기다 대입하게 되면 기울기가 m이니까 항상 성립하게 될 거라고. 따라서 요 식이 뭐를 저 직선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다시 말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언제 구한 거야? x는 x1이 아닐 때 구한 거잖아, 맞지? 근데 얘가 x가 사실은 요렇게 써야 되겠죠. 잠깐만. 얘를 x가 x1이 아닐 때는 저렇게 되고 x가 x1일 때는 어떤 식이냐라고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x가 x1이랑 같게 되면 어떻게 돼? 좌표가 x1, y1이 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해? 0은 0이 되어서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즉 x가 x1일 때조차도 이 식이 성립한단 말이야. 성립한다는 말은 뭐야? 저 도형의 방정식의 그래프가 x1, y1을 지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은 저 직선, 저 A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 위의 모든 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따라서 저 y-y1은 mx-x1이라는 요 식은 저 직선의 방정식으로, 즉 저 직선 위의 모든 점을 해로 가지는 방정식으로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걸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 것 같아. 쌤도 그렇고. 이렇게 정리해서 y 넘겨서 이렇게 쓰는 걸 좀 선호합니다. 약간 1참수 빌도 있고 그래서 그래. 1참수 우리 꽤 익숙해져야 되긴 하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진짜 괜찮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사실 이 부분은 진짜 어려워서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 다른 학생들이. 지금까지 쌤이 겪어보면. 그래서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그래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자, 일단 여기 이제 일단 1차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다고 해보자. 요 점이 A이고 요 점이 B라고 하지 뭐. 그럼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고 x2, y2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뭘 했냐면 이 2번에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직선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어차피 A를 지나든 B를 지나든 한 점을 아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울기만 찾으면 같은 방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겠네. 근데 우리 기울기는 이미 쉽다고 했잖아. 기울기를 m이라고 하게 되면 x2-x1분의 y2-y1이 되겠지.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기울기 분의 y2-y1 곱하기 x-x1 더하기 y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외워서 두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풀고 한 점과 기울기 주어지면 이렇게 푸는 건데 어차피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요거 구해서 요 공식을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해. 그래서 사실 2번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어떻게든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자, 꼭 외워야 돼. 사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식 안 외우면 그냥 저는 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 쌤한테는 이거는 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쌤이 좋은 말 해주고 싶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공식들을 조금 점검을 해봅시다. y절편 n이라는 말은 이 y절편은 사실 이제 y축과의 교점이 y좌표거든. 다시 말해서 요 n이라는 게 이 직선과 y축의 교점의 y좌표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x좌표는 0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0,n을 지난다 이런 뜻이거든. 또 그럼 무슨 케이스야? 아까 그 2번 케이스지. 즉 다시 말해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야. 즉 공식에서 y는 m 곱하기 x-0 더하기 n, 얘를 정리하면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조금 연습을 해볼까? 책에 할 만한 게 있나? 그냥 여기서 해봅시다. 얘를 쌤이 하나 만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y는 기울기 쓰고 x-1 쓰고 -2 쓰면 된다고. 괜찮니? 기울기가 -5고 2,-1을 지난다고. y는 -5 쓰고 x-2 쓰고 -1 쓰면 되는 거야. 전개하면 이제 예쁜 식이 나오는 거지. 괜찮니? 연습. 자, 넘어갑시다. 두 점이 주어질 때는 하나 해볼까? 예를 들어서 1,5랑 3,-1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럼 y는 기울기 구해. 3-1분의 -1, -5 항상 같은 쪽에서 빼야 돼, 알았지? 그리고 x-1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쌤, 혹시 3,-1을 지나는 한 점으로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같은 직선이 나와. 정리를 해볼게. 경우 이렇게 된 거 -6 x-1 더하기 5자 나왔지? 그러면 -3x 더하기 8 이렇게 되겠네. 다시 y는 지금 기울기 -3이고 똑같거든 어차피. 그리고 x-3 -1을 해보자. 그러면 y는 -3x 더하기 8 빼기 1이 되어서 9 빼기 1이지. 약간 암산하다가 실수해버렸네. 9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요식과 요식이 같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 점이 주어질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2번 요 친구는 1번은 지금 조금 전에 했고 2번 넘어가도 괜찮겠지. 3번도 똑같아. 3번은 근데 쌤이 안 한 친구 하나 있다 맞지? x1과 x2 같을 때 요거는 약간 곤란한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쌤이 이야기를 할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너무 늘어지고 있거든.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책에서는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요것도 그냥 다음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1번, 2번까지 하고 3번, 1번까지 요 페이지에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줘. 자, 어렵거든. 힘내봅시다.